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정치가들이 하는 그런 정치만 정치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정치잖아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인간이 진정 인간다워지는 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의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로서 정치 행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이제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결정하고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일을 합니다. 이게 당연한 시민의 의무이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한 관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렌트가 보기에 자유란 특정한 형태의 성취 공간, 특정한 종류의 정치 공동체를 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자유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유의 개념은 각각 이제 전제하고 있는 사상이 다릅니다. 소극적 자유 개념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 개념이고요. 적극적 자유는 공동체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지배 없는 자유는 공화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고요.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 33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각각의 자유 개념은 자유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자유의 정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소극적 자유 개념에서는 간섭의 부재를 자유로운 상태로 보고요. 적극적 자유에서는 시민적 능력의 행사, 시민으로서 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을 실현하는 것을 자유라고 보는 거고요. 지배 없는 자유는 지배가 없는 상태, 즉 자의적 간섭이나 예속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자유에서의 핵심은 소극적 자유 개념에서는 선택행위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간섭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행위죠. 적극적 자유 개념에서는 자율입니다. 룰이죠, 룰. 즉 스스로 규칙을 부과하고 그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 규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 합리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존재로서 행동할 때는 그것은 자유롭지 못한 거죠. 자, 그리고 지배 없는 자유에서 중요한 것은 지배가 없는 조건입니다. 지배받지 않는, 예속받지 않는 조건 속에서 특정한 정치체제, 민주공화정 속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자유 개념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도록 하고요. 각각의 자유 개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상태 또는 어떤 사회 상태를 자유롭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가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세요. 결국 자유니 무슨 정의니 이런 개념은 중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들의 장은 권력투쟁의 장이에요. 나는 이렇게 봐, 쟤는 저렇게 봐. 그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상태가 자유로울지 자유롭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태를 자유롭지 못하다고 규정할 경우에는 그 상태는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상태가 자유로운 상태, 바람직한 상태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상태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들, 그런 시각들, 관점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규정합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인간은 기만을 바란다. 인간은 기만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사실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상상하고 그러한 상상한 개념에 기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론들,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식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논술 시간에 배우는 지식들이 되고요. 그 지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장인 겁니다. 자, 이제 논술은 이제 큰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개념,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 근대 이후, 근대의 지배적인 원리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우리는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신이 내려준 말씀대로 또는 기존의 관습대로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대 이전에는 자유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살아야 될 마땅한 도리대로 사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신분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했습니다.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아마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과 사회 질서 및 관습과의 차이, 그 괴리에서 답답함을 느꼈을 텐데, 어쨌든 답답함의 이면에는 어쨌든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할 때 편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시키는 대로 할 때 편하고, 그리고 생각 안 해도 되니까는, 자, 자유의 혼란이 없는 겁니다. 즉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 자유가 증대되면서 개인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라는 혼란, 불안감 또는 고독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자유의 이면에 존재하는 거죠. 물론 바람직한 상태는 각각 독립되고 자율적인 주체로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하죠.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혼란에 빠지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사회에서 부과하는 질서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편하고, 자, 생각하는 존재여야 되지만 생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인간은. 자, 그래서 생기는 문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도망쳐요. 어떤 식으로?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존재에게 종속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를 이끌어줄 거라고 당연히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열광하는 행위로 정치적 판단을 그냥 멈춰버립니다. 자, 20세기 들어서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거죠. 히틀러나 아니면은 무솔리니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했을 때 대중들은 엄청나게 열광합니다. 히틀러는 어떤 무력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하지 않았어요. 선거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주의를 없애버리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중들은 지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지를 받게 되는데 이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현상, 권위주의적인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한 외부 세계에 의해 부여된 인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아의 상실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런 권위주의가 없는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내지는 뭐 좋은 직장 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러한 방식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그러한 삶의 길대로 사람들은 의심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